네, 전반기 결산 시간, 그 세 번째 시간. 이번에는 염경엽 감독의 야구는 어땠나라는 거를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월간 결산 때마다 또 팀적으로 또 감독의 역할이 뭐 미국에서는 뭐 매니징을 한다, 또 단장의 야구를 한다라고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감독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K 감독, 감독의 영향으로 경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야구는 선수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수들이 케이크를 열심히 만들면 그 위에 토핑을 얻는 거는 감독이 하는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염경엽 감독의 스타일은 어땠나,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트윈스 전반기 1위를 했습니다. 2위와 2게임 반차 1위고요. 50승에 선착을 못한 채로 전반기를 마친 건 조금 찜찜하지만 어쨌든 81경기, 많은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49승 30패 2무, 승률이 6할 2푼이 됩니다. 그래서 2023 시즌 전반기에 리그 유일 6할 승률 팀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LG 트윈스 전반기 1위가 1997 시즌 이후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오랜만에 1위고 97년도는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해태 타이거즈에게 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정규 시즌 1위도 못했거든요. 97년도에도. 예,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1위는 정말 잘한 거지만 결국에는 후반기도 전반기처럼 잘 순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기고. 자, 일단은 염경엽 감독의 플랜 B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는 1위 팀입니다. 가장 많이 이긴 팀이고요. 이걸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변수가 정말 많았어요. 주전 유격수 오지환, 백업 유격수 손호영이 개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호영 선수는 아예 개막 전에는 못 들어갔고 오지환 선수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유격수의 1플랜, 2플랜이 다 아웃이 된 상황에서 시즌 초반에 치러야 했고요. WBC 때문에 차출 선수가 오지환 선수가 그거에 영향이 거의 없기는 했지만 솔직히 어쨌든 다쳤고 박혜민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컨디션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김현수도 4할 치다가 5월에 거의 1할에 가까운 타율을 보여줬고요. 또 고우석 선수, 정우영 선수, 김윤식 선수 모두 컨디션이 안 좋은 채로 시즌을 개막을 했고 구상했던 국내 선발 자원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김유영 선수는 팔꿈치가 안 좋아서 시즌 아웃이 됐고 강효종 선수도 첫 등판 때 이 선발승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군에 내려갔고 이민호, 김윤식 완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선발 자원이 좀 외국인 투수가 꾸준히 놀아주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2022 시즌 필승조 4명 이우찬, 정우영, 이정용, 고우석 4명이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있어서 필승조를 지난해 전력을 완전히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전 1루수로 계획한 이재원 선수도 2차례 부상으로 1루수를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은성 선수가 이탈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김민성 선수를 유틸리티 자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유격수까지 소화를 시키면서 김민성 선수가 1루, 2루, 3루를 준비를 했지만 유격수까지 볼 줄은 몰랐는데 김민성 선수가 유격수로 나오면서 공수에서 구멍을 메워주면서 4월에 많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을 했습니다. 함덕주, 유영찬, 박명근을 과감하게 이 선수들을 필승조로 구축을 하면서 지키는 야구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선발이 불안해서 불펜 소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3연투가 아예 없습니다. 유일하게 전반기에 3연투 없는 팀이 LG고요. 그래서 나름의 관리를 했다. 불펜 이닝이 많아지는 건 선발이 그만큼 못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러고 지면 최악인데 이러고 많은 승리를 가져와서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좋았다 할 수가 있겠고 오스틴 선수를 1루수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캠프 때는 외야수로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제 1루수로 쓰면서 1루수 자리를 메워줬고 2루수 문제는 서건창 선수 2군 보내고 김민성과 또 신민재를 2루수로 활용을 하면서 이런 이 시즌 중의 변화들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플랜 A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야구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피드백이 이렇게 빠르게 되고 시즌 중에 144경기를 하면서 안 좋은 점은 반드시 고쳐내고 팀에 대해서 이 선수가 빠지면은 이 선수 올 때까지는 대충 때우고 이 선수 오면 다시 주전으로 막 써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가능성을 어떻게든 엿보고 주전들이 돌아올 시간도 충분히 벌어주고 팀이 안 됐을 때도 어떻게든 이기는 야구를 했다는 거, 이게 전반기에 좀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염경엽 감독이 유지현 감독이랑은 스타일이 정반대죠. 유지현 감독은 굉장히 코치들에게 신뢰를 많이 보내고, 코치들이 아웃게임 보시면 알 거예요. 코치들에게 굉장히 또 전권을 거의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본인이 직접 엔트리 운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죠. 근데 염경엽 감독은 좀 스타일이 다르죠. 코치들과 함께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간섭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LG 팬분들이 원하는 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감독이 좀 어떻게 경기를 가져오는 부분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팀에는 딱 맞는다. 어떻게 보면은 유지현, 유중일 감독보다도 스타일이 맞을 수 있다. 뭐 물론 SK에서나 넥센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승 못하고 실패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랑은 또 다르죠. 다른 스포츠나 다른 종목들을 봐도 한 팀에서 좀 커리어가 안 좋고 평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팀에는 또 잘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감독으로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파울로 벤투 감독도 실패한 감독이었어요. 중국에서 실패하고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실패하고, 근데 우리나라 16강 다들 안 된다 하고 망했다 하는데 보내지 않습니까? 포르투갈 꺾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도 기존에 안 좋았던 이미지들도 있고, 물론 저도 좋은 감독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LG 트윈스와의 이 어떤 뎁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단과는 그래도 유진 전임 감독들보다는 조금 어울린다, 전반기에 한해서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또 후반기까지 좀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잘했던 건 우리가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에 좀 안 됐던 것들, 특히나 이 타순 배치, 고정 테이블 세터를 홍창기, 문성주로 기용을 하면서 작년에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팬분들이 좀 많았는데, 뭐 홍창기도 뭐 3번을 갔다가 뭐 1번을 갔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1번에 홍창기 선수를 고정을 하면서 원래 1권 창을 쓰려다가 바로 그 계획을 폐기하고 홍창기 선수의 또 출루 능력을 극대화하는, 이 본궤도에 오른 이후로는 타순을 안 바꿉니다. 홍창기, 문성주로 그대로 가고 팀의 장점을 좀 극대화하는 타선을 배치를 했고, 박혜민 선수도 우리 팬들이 9번에 좀 써라, 하위 타선에 내려라 했는데도 지난 시즌에는 2번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위 타선에 고정을 하면서 박혜민 선수도 풀타임 중견수로 수비로서 잘해주고 있고, 하위 타선에 가니까 이 선수도 뭐 나가면 좋고 안 되면 어차피 뭐 하위 타선이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의 타선들을 보면 2021년에 3번에 서건창을 꾸역꾸역 쓰고 안 좋아지는데도, 그리고 갑자기 뭐 2번에 라모스를 쓴다든지 4번에 이영종을 쓴다든지 이런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안 건드리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야수들은 빠르게 교체를 합니다. 허도한 선수도 나오고 또 유격수도 교체를 하고, 또 주전 선수들도 로테이션으로 휴식을 주고 있고, 아예 지난 시즌에는 풀타임 뛰는 경기들이 있어요. 물론 LG 트윈스 지금 팀 수비 이닝을 보면은 주전들이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9회까지 다 풀타임을 시키는 게 아니라 휴식을 준다는 점은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투수 파트에 좌우놀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가 왼손 투수들이 좀 많았어요, 컨디션에 상관없이. 그래서 좀 팬분들이 좀 왼손 투수가 올라오면 왼손 타자를 못 막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좌우놀이 없이 1이닝 책임제로 투수 소모도 줄이고, 또 가장 좋은 구위를 갖고 있는 투수만이 1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1군 투수 엔트리 마지막이 최동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동환 선수 못 넘으면 1군에 올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투수 소모를 좀 어느 정도 줄였고, 투수도 휴식일을 보장하고 뭐 연투에 한다거나 하면은 아예 게임조에 들어가지도 않고 더가웃에서 그냥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야수 잔부상이 있을 때도 쓰지 않고 휴식을 주면서, 오스틴 선수가 뭐 장염도 있었고 엄지손가락으로 빠졌을 때도 무리 안 시키고 이 1군에서 회복 기간을 주면서 바로 또 버닝을 할 수 있게끔 해줬고, 또 이외에도 김현수 선수를 스타팅 라인업에서 부진으로 빼는 감독, 저는 LG 감독 중에 그런 감독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뭐 조치가 많이 늦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김현수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선수를 컨디션 안 좋다고 라인업에서 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감독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을 말하기 전에 희생번트와 주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린다면은 4월에 너무 많이 뛰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베이스 코치도 바꾸고 또 전체적으로 주루 플레이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5월 이후 경기들을 보시면 한 베이스를 더 갈 땐 더 가고 안 갈 때를 안 가서 경기를 가져오거나 흐름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루 플레이는 좋아지고 있고 무분별하게 도루 시도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간간히 나와가지고 또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후반기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후반기는 좀 더 안정적으로 선수들의 체력이 전반기보다 조금 떨어졌을 테니까 안전한 주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희생번트도 많다. 그래서 조금 이 타선에 왜 희생번트를 대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단기전에서 번트 실패하고 번트 못 돼가지고 막 시즌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는 과감하게 기습 번트도 되고 번트를 또 기본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번트를 대면은 그냥 아웃 카운트를 헌납을 하는 것보다 어쨌든 선수들은 타율도 안 떨어지고 타격감 자체도 병살의 위험도 적기 때문에 주로 이제 1루에 있을 때 2루로 번트를 많이 대잖아요. 그래서 다음 타자들이 또 좋은 찬스에서 해결을 해주면 되니까 야구는 아웃될 확률이 더 높은 스포츠입니다. 아무리 3할 타자여도 7번은 아웃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웃이 되는 김에 주자를 한 베이스를 더 보내고 그 다음에 찬스에서 또 안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희생번트는 뭐 주자를 루상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물론 전체적으로 KBO 리그 자체가 갑자기 올 시즌에 희생번트를 많이 대고 작은 야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스트라이크 존도 넓어진 상황에서 주루와 마찬가지로 실패가 많다면 좀 안 좋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성공률 자체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번트는 괜찮다. 어차피 단기전에서 한 점 싸움을 할 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 뭐 여러분들도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수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팀이 실책이 1입니다. 단기전에서 아까 번트 잘 돼야 된다 그랬는데 수비로 실책하면은 시리즈 내주고 시리즈 전체 이 우승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경 코치로 내야 수비 코치가 바뀌었는데 실책도 많고 저는 실책보다 불만인 거는 직관 가셔서 보시면 알아요. 뭐 화면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비가 없는 대로 자꾸 타구가 가요. 아 이거 그냥 정위치에 있으면 잡을 것 같은데 특히나 오지환 선수의 수비 범위로 잡을 수 있겠는데 오지환 선수가 자꾸 3루 쪽으로 이동을 해서 2루와 유격수 사이에 이 간격이 좀 넓어져서 그쪽으로 자꾸 타구가 가고 또 이 오른손 타자한테도 시프트를 걸어서 밀어칠 수 있는 타자들한테 1, 2루간 안타를 많이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수비 위치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웃 카운트로 늘어나야 될 타구들이 실책이나 안타 등으로 둔갑이 되면은 투수들에게도 부담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책 이후에 실점을 하면 비자책으로 기록은 됩니다만 실책이 원래 아웃 카운트라면 평균 자책점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평균 자책점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막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높아진 평균 자책점이 결국에는 투수들에게도 실점 상황에서 마운드에도 내려가야 되고 또 실점을 안 하더라도 투구수에 문제가 생겨서 한두 타자 더 막을 거 못 막기 때문에 어쨌든 투수력이 LG 트윈스는 강한 팀인데 올 시즌 조금 안 좋아진 거는 이 수비의 부분에서도 좀 흔들리는 게 있지 않나. 우리가 수비에서는 최상위권 부분이었는데 두 류 감독에게 우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수비였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수비 코치가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바뀌고 나서 김우석 코치는 지금 두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염경엽 감독은 2위 감독입니다. 근데 2019 시즌을 보면 페넌트 레이스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물론 그때 SK랑 지금 LG랑 선수단의 퀄리티나 뎁스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염경엽 감독이 전반기대로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나는 1등팀 감독이니까 그러고 이상한 짓 하면은 선두 싸움에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염경엽 감독에게도 다시는 LG에서 커리어를 망치면 어느 팀에도 감독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냥 히어로즈에서 우승 못한 감독, SK에서 우승 못한 감독
LG에서도 우승 못한 감독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영혁 감독님 불만도 많지만 후반기에도 많이 이기는 경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에 대한 전반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